제113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참으로 오랜만에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하는 것 같네요. 네,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내일은 제70주년 현충일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가를 피하기 위해 사명을 다했던 해군 장병들을 비롯해 모든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함께 잘 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맞고 내란 수계를 파면하며 빛의 혁명을 이어온 대한국민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겠습니다.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에 나서겠습니다. 개혁 법안 처리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 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선거 파견은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강당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6월 4일 전 공무원 복귀 지시 등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일선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여는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를 치러주신 선대위 여러분께 경의를 담아서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서 보내주신 1728만 표란 이 대기록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의 핵심 원천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이 지니고 계신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 정부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박스쿨입니다. 이 단체가 자손군이란 댓글 공작팀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가르쳐서 극우 어린이를 양성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 아이들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극우 집회에 세웠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박스쿨 출신들이 일선 초등학교로 침투하는 경로 중 하나가 늘봄 학교란 사실은 경악할 일입니다.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극우 단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 사례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라는 과목을 수업할 때 학생들이 늘봄 선생님이 그거 아니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2022년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박정희 찬양가를 가르쳤다라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늘봄 학교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이것을 교육개혁이라고 칭송을 해왔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난데없이 늘봄 학교를 도입하다 못해 그 시기를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강사가 부족했고 그 틈바구니를 리박스쿨이 파고든 것입니다. 극우 세력이 교육 현장에서 활개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윤석열 정권은 국민께 사죄를 드려야 됐습니다. 단언컨대 리박스쿨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리박스쿨을 파면 팔수록 윤석열 정권 흔적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견학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았던 대통령실에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6월 청소년 단체를 이끌고 견학을 했다라는 사실이 또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이분이 알고 보니 리박스쿨 교육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참여해온 인물이란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 한패였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입니다. 이승만의 리, 박정희의 박, 이 리박스쿨 사태는 부모님 마음에 천보를 지르는 교육 참사고 국가 정책을 악용해 극우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희대의 국정농단입니다. 민주당은 극우 사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번 리박스쿨 사태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갔습니다. 이후에 소감을 발표했는데 무덤과 같다. 그 안에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하다못해 필기구조차도 없더라. 텅텅 비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역사는 지속 발전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대한민국호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는 하루도 중지됨이 없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컴퓨터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최소한 2주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인적 자원들이 다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옛날 전술에 보면 청야 전술이 있습니다. 지금 청야 전술을 썼다고 봅니다. 청야 전술은 사전 초토화 전략입니다. 후퇴할 때 철저히 들판에 있는 곡식도 다 태워버리고 건물에 있는
오시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못 쓰게 하고 후퇴하는 거죠. 그러면은 적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그 전술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리할 때 적에게만 쓰는 겁니다. 이것은 또 아군에게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 역시 내란수계, 내란 정권 같습니다. 12.3 내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더니 물러날 때도 이렇게 초토화하고 하는 겁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한 정권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러한 정권은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저는 너무나 분노스럽고 이러한 청야 전술을 쓴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그 수석들이나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오늘 3가지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가운데 내란특검법은 12.3 개헌과 관련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내란 종식이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온전하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위헌 위법한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국민의 힘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진실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도 온전하게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최상병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라를 믿고 자녀를 군대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법 통과는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입니다. 특히 수사 외압과 관련한 의혹은 최근에 또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은 800에 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의 전화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전화의 발신지는 당시 윤석열이 사용했던 대통령실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시각도 오전 11시 54분으로 업무 시간입니다. 이래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겁니까? 12.3 비상개헌뿐 아니라 최상병 사건의 정점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그림자가 진실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 법안입니다. 거듭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